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2021학년도 과학영재학교 자기소개서 작성 팁 알려드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세종, 대구, 대전, 인천 그리고 한국과학영재학교 이 5곳의 자소서 항목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항목별 작성 유의사항이나 작성 팁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나머지 3개 학교, 서울과고, 경기과고, 광주과고 이렇게 3개 영재학교들의 자소서 항목 살펴보면서 항목별 작성 팁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해당 학교들 전형 요강에서 올해 크게 바뀐 내용이 뭐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서 자소서 작성 관련해서 제가 핵심적인 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이든 고입이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자소서 작성 처음에 스스로 작성한 초안을 보면 가장 큰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 자소서 내용을 통해서 도대체 본인의 어떤 역량을 보여주고 싶은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탐구 실험을 했어도 그 탐구나 실험 과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의 역량이 없으면 입시용 자소서 소재로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소서의 주인공은 항상 본인이 되어야 하는데 특정 문제나 과학 이론 또는 특정 공부 과정, 실험 과정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재를 통해서 자기 특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공부했던 공부 내용의 특성, 자기가 실험했던 그 실험의 특성. 자, 이렇게 되면 실험 속에서, 책 속에서, 공부 속에서가 되는 거지 자기 소개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항 꼭 유념해서 자소서 작성하신다면 그 전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자소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학교별 자소서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과고는 올해 자기소개서 문항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3월 둘째 주인데요. 아마 3월 셋째 주경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 지난해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과고는 최근 몇 년 동안 글자 수나 항목 내용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3개 항목 1800자 이내인데요. 분량도 비교적 많지 않고요. 1단계 탈락 인원도 비교적 많지 않은 편이라 자소서 작성 부담이 적은 학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고도 다른 영재학교들과 마찬가지로 3단계 전형 과정에서 모든 서류와 그 다음에 시험 점수, 면접, 캠프, 전형 요소 전체를 매 단계마다 종합적이고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어떤 서류 하나도 소홀히 할 수는 없고요. 특히 혹시라도 내신 성적이 안 좋아서 1단계 탈락이 걱정되는 수험생 여러분들, 자소서 작성에 좀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한 동기를 자신의 진로와 연관지어 적어주십시오. 서울과고는 그동안 의대 진학자 수가 굉장히 문제시 되어 왔었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학생을 뽑을 때부터 서울과고의 교육 목표 등에 부합되는 학생을 뽑고자 이 지원 동기 항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은근히 좀 쉬운 듯 또 어려운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가장 엉뚱한 내용을 많이 쓰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엉뚱하다는 건 전혀 경쟁력이 없는 내용, 또는 그야말로 장문 연습하듯이 그럴싸한 문장들로만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1번 항목 잘 쓰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진로 영역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 분야에 대한 자기만의 명확한 문제의식이나 호기심 또는 관심 갖게 된 계기 같은 게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관심 분야가 서울과학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교육 환경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은 자기 특성과 어떻게 들어맞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거짓말로 꾸며쓰기 참 좋은 항목이라 무엇보다도 진정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진정성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례나 어떤 사건의 디테일함에서 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도움되시지 않을까. 다른 영재학교 지원 동기 항목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의 어떤 특성이 그 학교의 교육과정과 잘 맞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작성의 출발점이다. 두 번째 항목은 수학과학 분야에서 지원자가 지닌 특기나 잠재력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항목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영재학교 자소서에 포함된 항목이죠.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이 수학과학 분야 꼭 둘 다 적어야 되냐, 아니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적어도 되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보통은 2개 다 적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영재학교든 수학이나 과학만 공부하는 건 아니고 입학 후에는 2과목 다 공부해야 하고 실제로 2과목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두 영역의 학업 역량이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서울과고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제가 전형 요강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특정 분야의 우수한 학생을 선발
선발하는 제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 어느 한쪽에서 자신이 정말 특출난 특기나 잠재력도 영재성이 있다면 해당 영역만 자세히 적는 것도 뭐 전략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문제는 그 소재가 얼마나 변별력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어쨌거나 이 수학과학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작년에 올렸던 영재고 자소서 작성 특강 내용 참조하시면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라서요. 그리고 서울과고의 마지막 세 번째 항목은 1, 2문항 위에 지원자가 겪은 여러가지 경험 중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보통 학생들이 여기 적는 내용들이 봉사활동이나 또는 임원활동 아니면 동아리활동 이런 것들 많이 적고요. 독서 적는 학생들도 있고요. 어떤 내용을 적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 적혀있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본인 스스로에게 특별한 경험이어야 될 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배우고 느낀 점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서 별것 아닌 것 같은 경험도 나를 통해서 뭔가 특별하게 보이는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경험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이나 반응이 중요한 항목이라고 여겨집니다. 서울과고 올해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서울과고 전형 변화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대비 전형 변화 내용만 제가 간단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고는 올해 8개 영재학교 중에서 비교적 전형 변화가 큰 편에 속하는 학교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작년도와 올해 전형 요강 제가 간단하게 비교해 드릴 건데요. 크게 한 4-5가지 변화를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올해 전형 요강 중요한 내용 살펴보면요. 전형 방법에서 전형별 전형 요소나 전형 방식은 큰 차이가 없는데 선발 인원 보시면 2단계 선발 인원 그러니까 3단계 캠프 대상자 선발 인원이 작년에는 2배수 내외에서 올해는 200명 내외로 바뀌었습니다. 작년 내용 잠깐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배수 내외로 돼 있죠. 정원 내 선발 인원이 120명이니까 작년에는 240명 내외로 2단계를 통과시켰다면 올해는 200명 내외 그러니까 2단계 통과 인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내외라고 표현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유동성은 있지만 어쨌든 지난해보다는 1, 2단계 평가가 좀 더 중요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좀 더 늘어난다. 작년에는 41개 지역 각 1명 이내 선발이었는데 올해는 2명 이내로 이 부분은 이미 예고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특정 지역 합격자들이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울 외곽 지역 학생들이나 지방 학생들이 최대 82명까지 뽑힐 수 있는 건데 꼭 82명을 뽑겠다는 건 아니고요. 2단계를 통과한 인원들 중에서 가급적이면 각 지역별로 우선 학생들은 먼저 뽑아 놓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 서류 중에서도 변화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작년에 없던 서류가 하나 추가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공계열 진학 확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의대 진학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미 예고된 바가 있긴 했었는데요. 의대 진학 시 페널티가 조금 더 강화됐습니다. 작년에는 장학금 환수라든지 추천서 안 써주겠다 이런 내용만 있었는데 올해는 교육비 환수라든지 또는 교내대 시상 제한까지 의대 진학하고자 할 때 여러가지 페널티를 주겠다. 지금 서울과고 졸업생의 한 20% 안팎 인원들이 매년 의대를 진학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 그래도 특목고 자사고 폐지 분위기 속에서 교육 목표나 취지에 맞지 않는 졸업생들의 진학은 영재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겠죠. 길게 보면 학교 존폐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원하시는 지원자분들도 기본적으로 서울과고에서 의대 진학은 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지원하셔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교사 추천서 그중 하나가 양식이 좀 달라질 거라는 예고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학교 1, 2학년 학생과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서로 다른 양식의 관찰 소견서 A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작년까지는 양식이 다 같았었는데 올해는 1, 2학년과 3학년 지원자들 좀 구분하겠다는 거겠죠. 특히 수학과학 영재성 관련 추천서 여긴 관찰 소견서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교사 추천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중학교 1, 2학년 지원자들은 학교 생활 기간이 짧다 보니까 중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내용 채워주시기가 쉽지 않아서 별도의 양식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월 셋째 주에 확인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경기과고 자소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과고는 8개 과학 영재학교 중에서 자소서 글자 수가 가장 적은 학교입니다. 작성 부담도 아무래도 적을 텐데 대신 짧은 분량의 압축된 내용을 잘 담아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잘 드러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짧지만 자신이 읽은 책 중에서 인상 깊었던 책 3권을 선정하고 그중 한 권을 골라
자신에게 미친 영향 또는 가장 인상 깊었던 이유를 쓰시오. 이 경기 과거만의 좀 독특한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책은 3권 고르되 그 중에서 한 권에 대해서만 300자 소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책 소개서가 되면 절대 안 되고요. 그 책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이나 또는 인상 깊었던 이유,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내용을 자세히 적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적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파이만의 6가지 물리 이야기라는 책을 자소서 작성 소재로 정했는데 그 책에서 중력 관련된 내용 또는 뭐 양자역학 관련된 내용이 인상 깊었다. 그러면서 보통 학생들은 그 책에 나왔던 중력 관련된 이론들, 이야기들 또는 양자역학 관련된 이론들, 실험들 구구절절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건 선생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그 내용이 왜 자신한테 의미가 있었는지, 왜 그 내용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적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재밌었다, 흥미로웠다 이런 이유로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재밌었기 때문에 자신의 다른 과학 공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든지 자신한테 어떤 변화가 찾아왔다든지 또는 어떤 진로 분야를 결정하게 됐다든지 이런 식의 자기가 받은 영향을 상세히 적는 것이 포인트다. 책은 꼭 수학과 관련된 책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보통은 그런 책들을 학생들이 많이 적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은 아까 서울과거에서도 봤었던 수학과학 분야 창의성에 대해서 적는 항목입니다. 특이하게 경기과거는 뭐 키워드를 좀 제시하는 난이 따로 있고요. 이 영재학교의 수학과학 항목들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조금씩 다른데 아까 보시면 서울과거는 특기나 잠재력을 적으라 했고요. 여기 경기과거는 또 창의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조금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두 학교 다 지원해야 되는 학생의 경우에 내용이 크게 달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경기과거가 창의성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의도가 있겠죠. 그 부분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든지 빠르게 푼다든지 또는 선행을 많이 했다든지 자 이런 내용을 경쟁력으로 삼고자 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 그런 내용을 좀 피해서 진짜 자신만의 수학과학 특성을 좀 드러내라 이런 의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풀이에 접근하는 자신만의 방식이라든지 또는 수학과학 공부할 때 자기가 자주 하는 질문들 또는 어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펼치는 자신만의 상상력들 자 이런 것들도 소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경기과거 자소서 3번째 항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신의 열정에 대해서 적는 겁니다. 2번째 항목에서 이야기하지 못한 수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적어도 되고요. 또는 아까 서울과거 3번 항목처럼 인성이라든지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된 내용 적을 수도 있습니다. 수학과 관련된 소재가 많은 학생들이라면 수학과 관련된 내용을 적는 걸 전 우선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경기과거는 자소서 분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2번째 항목에서 자신의 수학과학 역량을 전부 보여준다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탐구했거나 어떤 어려운 실험을 시도해봤거나 오랫동안 고민해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을 적을 수 있겠습니다. 경기과거 올해 전형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 2021학년도 영재학교 입시준비 관련된 영상에서 경기과거 지난해 대비 변화 내용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과거 자기소개서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과거는 지난해와 자소서 항목이 동일했고요. 4,500자로 8개 영재학교 중에서 한과형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글자 수를 보이는 학교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뭐 지원동기, 진학후 학습계획 그리고 진로계획, 장래희망 같은 거 적는 가장 전형적인 자기소개서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 항목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각 내용들 누락 없이 쓰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지원동기, 그 다음에 학습계획, 그 다음에 진로 및 장래희망 모두 다 포함되게 적는 게 기본이겠습니다. 특히 이 학습계획이나 진로희망 적으실 때 너무 허황된 얘기 많이 하시기보다는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얘기들로 좀 구체성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계획이나 미래에 관련된 얘기지만 자신의 과거 경험들과 연결시켜서 적으면 좀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작성이 될 수 있다. 이 부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수학과 관련된 내용 적는 건데요. 광주과거 자소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성장입니다. 보시면 지원자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탐구활동 뒤에서도 또 한 번 강조가 됩니다. 그것들을 통해 지원자가 어떤 성장과 변화를 이룰 수 있었는지 이렇게 성장에 초점을 둔 자소서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께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중학교 1학년 때 자신의 모습과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수학, 과학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라든지 아니면 공부 방식이라든지 탐구활동, 독서, 동아리활동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히 여러분들께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소재만 포인트를 잡아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자신이 수학과학 어떤 특정 영역에서 실력이 점프한 것 같은 시기가 있었다면 그 시기를 주목해서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이 탐구활동이라는 걸 적으면 더 구체적인 얘기를 적기가 좋을 수는 있는데 우리 중학교 학생분들이 사실 중학교 때 이렇게 탐구활동 많이 한 학생들 거의 없습니다. 소재 찾기 힘들어 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 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소재를 찾으시면 좋지 않을까. 실험이나 탐구는 잘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영재학교 지원한다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 어쨌거나 수학과 공부 열심히 하셨을 테니까 그 공부 과정에서 소재를 찾으시면 쉽지 않을까. 그 밑에 항목은 교과 이해 활동에서 인상 깊었던 경험 3가지입니다. 밑에 부가 설명 보시면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갈등 관리, 독서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적어라 이렇게 추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인성 영역 관련한 소재 적으실 때 여러분들이 너무 공식적인 활동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봉사활동으로 꼭 인성 활동을 적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내가 친구들과 지내면서 생겼던 일 또는 어떤 친구를 도와줬던 경험 또는 학급 생활하면서 공식적인 나의 역할은 아니었지만 내가 주로 많이 했던 것들, 자, 이런 내용들 적으셔도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 친구들 가르쳐 주거나 뭐 설명해 주거나 하는 멘토링 활동 또는 급식이라든지 청소라든지 학급에서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데서 소재들을 다양하게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는 뭐 제가 자소서 어떤 항목에서든 항상 추천해 드리는 소재 목록이고요. 이 4번째 항목은 지원자가 성장해온 삶, 일상 습관, 특별한 관심과 활동, 그리고 가정 환경 및 교육 환경에 대해서 적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장과 변화를 강조하고 있고요. 사실 1, 2, 3번 항목 적고 나면 쓸 게 없는 항목으로 남을 확률이 높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습관 또는 관심 또는 환경 어떤 걸 적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자신이 현재 갖고 있는 역량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기소개서가 아니고 환경 속에서 또는 자신의 관심사 속에서, 자, 이런 내용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은 항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과 변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을 보여달라는 얘기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광주가고는 분량도 많고 써야 될 소재도 많기 때문에 자소서 작성하실 때 소재 목록을 쭉 열거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학교입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문장으로 써내려 가시면 했던 얘기 또 해야 되거나 아니면 앞에 해야 될 얘기를 다 해버려서 뒤에 쓸 게 없는 그런 자소서가 되기 쉬운 자소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광주가고 올해 전형 요강은 지난해와 거의 동일했고요. 자소서 작성하시면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1, 2단계에서 모두 우선 선발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선 선발을 좀 노리신다든지 또는 3단계 캠프 전형은 도저히 자신이 없으시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자소서 작성에 좀 더 정성을 기울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영재학교 입시준비 관련해서 자소서 작성 구독자분들의 질문 내용 갖고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질문을 남겨주시는데 제가 댓글로 간단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요. 본 영상에도 댓글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자소서 작성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 중심으로 해설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